자, 볼까요? 거기 이제 묘한 문제들이 있는데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그냥 이게 뭐라고 할까요? 화학 원. 그러니까 여러분 교과로는 인더 통합과 과 관련된 화학 원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한번 슬쩍 보면 예를 들어서 연습 문제 1. 자,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물 한 컵. 물 한 컵 내 H2O 분자 개수는 이런 말이 있네요. 자, 결국 이 문제는 정확한 숫자를 알아내서 풀란 얘기입니까? 대강 구해보란 얘기입니까? 대강이란 얘기겠죠. 그러면 편의상 여기에 있는 어디 갔어? 물 한 컵. 물 한 컵 다양한데 그냥 보통 컵이 200에서 300 정도고, 그러니까 200에서 한 400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300ml라고 잡읍시다. 그럼 그냥 저 300ml는 별 의미 없어야겠어요. 그냥 내 나름으로 잡으면 돼야겠죠. 300ml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우선 첫 번째 1, 뭐부터 생각하면 되죠? 뭘 도입하면 돼요? 이제 밀도죠. 자, 물의 밀도 얼마예요? 1 단위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세제곱 센티미터. 알겠죠? 야. 자, 그러면 이때 그 물의 주어진 질량 몇 그램이요? 자, 부피를 300ml 합시다. 물 300ml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 구한 거 아니에요? 질량은 몇 그램이에요? 300g이죠? 그 다음 뭐 할까요? 바로 H2O 몰수를 계산해야 되겠죠? 자, 몰수는 뭐로 나누어 계산하죠? 몰수는 뭐로 나누어 계산하죠? 바로 질량을 뭐로 나눠야 돼요? 질량 뭐로 나눠야 돼요? 바로 18g per 몰. 아시겠죠? 18g per 몰. 자, 그러면 저기서 18g per 몰의 의미는 뭐예요? 요거의 뜻은 뭐예요? 300ml 한 거 그냥 쌤이 정한 거예요. 이거 아무런, 그러니까 400, 500 뭐라 상관없어요. 그럼 이게 바뀌면 약간 이게 바뀌겠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대강이죠, 대강. 이런 문제는 대강 구하라는 얘기예요, 대강. 알겠죠? 자, 그러면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나오는 거 알죠? 여러 번 했죠? 그럼 얘 계산하면 대강 어떻게 되겠어요? 3으로 나누면 6분의 100몰이겠네요? 맞아요? 6분의 100몰이겠네요? 맞죠? 네. 그러면 개수 어떻게 구해요? 몰수 나왔으니 개수 어떻게 구해요? 그렇지. 저 몰수에다가 뭘 곱해요? 야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되죠. 자, 몰수가 100 나누기 6 이렇게 되죠? 아보가드로 수는 값이 얼마예요? 아보가드로 수는 6 곱하기 10의 23승이죠. 어차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대충 계산하는 거예요. 대충이니까 이때 6 쓰면 되는 거야. 겠죠? 대충이니까. 자, 아보가드로수 단위는? 아보가드로수 단위는 몰의 역수라고 했죠. 그래서 아보가드로수가 항상 이렇게 몰의 역수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계산하면 몇 개란 얘기야? 10의 25승계. 알겠죠? 상변미리로 잡은 이유는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계산하라고.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강 계산해 보라는 거야. 대강. 됐죠? 자, 됐고요. 그다음에 뭐 또 다른 연습 문제. 자, 그다음 연습 문제는 갑자기 금땡이가 나오네요. 금원자 반지름은 135 피코미터래요. 한 변의 길이 1mm인 정육면체의 제일 밑바닥에 그 원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금원자의 수는 몇 길? 일렬로 나열할 밑바닥에 예측해 보고 자신의 계산 과정을 설명해 봅시다. 저 퀘스천은 뭐야? 퀘스천은 부피 1세제곱센티미터인 금 한 변에는 금 몇 개의 금원자가 있을까? 또 부피 1세제곱미터인 금의 질량이 Xg일 때 금원자 한 개의 질량은 얼마일까? 뭐 이런 말이 나오네요. 찾았습니까? 보세요. 보이죠? 자, 그럼 이따 여기서 연습 문제 2. 1세제곱미터 부피에 금이 몇 개 있겠느냐? 몇 개 있겠냐? 라는 거죠. 어디 갔어? 자, 이때 단서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에 있는 요 금. 자, 금의 원자 반지름이 얼마? 원자 반지름 135 피코미터. 135 피코미터. 네? 아니요? 뭐 돼 있네. 130. 뭐, 아니, 왜? 아니에요? 뭐 이런 문제 아니에요? 왜 1번 밑에 근본자 뭐야? 예, 뭐라고? 아니 이게 여기 이 문제가 저 첫 번째 아니 이거야. 이건 뭐 밑에 번째 줄부터 다른 문항이. 알겠죠? 예,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 그런가요? 자,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죄송합니다. 뒤에 아, 깜짝이야. 뭐라고요? 뒤에 저거 더워도 돼요. 창문 열어놨는데? 더워요. 아, 덥다고요? 그럼 하나만 줄이죠. 난 지금 딱 좋아가지고 하나만 줄이죠. 이거 뽕. 이 안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벗어요. 이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진짜. 진짜로 벗어. 진짜 낫이에요 낫이. 그럼 젖꼭지도 있고 그래요? 근데 벗어봐요. 낫이. 다 남자만 있는데 뭐. C. 어? 진짜요. 그러고 벗으면 되죠. 낫이라니까요. 참, 뭐 누가 만질까봐? 네. 참네. 쌤이 약간 좀 평소에 힘줄 좀 그래가지고 평소에 막 신음소리 내고 막 이상한 사람. 수업 시간에 막 때려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내고. 난 세상에서 남자 아주 싫어해요. 근데 왜 남자 앞에서 막 이상한 소리 내고. 예? 그냥 그 내가 하는 거지 남자를 향해 하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좀 그래요. 자, 봅시다. 첫 번째 1. 금, 은, FCC 결정 구조입니다. 자, 이게 FCC란 말이 있는데 얘 이름은 Face Centered Cubic.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면, 심, 입, 방. 자, 그래서 이 녀석의 이제 단위 세포.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단위 세포, 영어 원래 표현은 유니셀. 구조를 좀 보면 이제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오케이. 자, 뭐 그린 건지 알겠어요? 뭘 그렸냐면 이게 큐빅이거든요. 큐빅 우리말 번역은 보석. 정육면체. 정육면체. 그래서 정육면체 그리고 거기에다가 점선을 넣은 건 정확하게 8등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육면체 형태의 두부가 있는데 두부를 칼질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몇 등분 돼요? 8등분 되죠? 그렇게 한 거라고 하겠죠? 여기에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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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자, 이거의 곡지점이죠. 곡지점. 이 곡지점의 무게 중심에 이렇게 이제 금 원자가 배치돼 있어요. 그리고 편의상 이 금 원자를 9로 가정을 하도록 합시다. 9로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9가 이게 9 형태의 금 원자가 이렇게 꼭지점에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면의 딱 중간, 면의 중간, 면의 중심, 면의 중심, 면의 중심, 면의 중심. 이렇게 배치된 게 이게 바로 FCC라고 하는 배열 방식이에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얘가 쫙 X축으로, Y축으로, G축으로 무한히 붙어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이때 여기에서 9로 가정하고 그것의 반지름은 당연히 뭐 R밖에 더 있어요? 반지름은 R이라고 하자. 알겠습니까? 자, 그럼 우선 이 단위세포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1, 이 단위세포의 한 변 길이가 얼마일까요? 단위세포의 한 변 길이. 자, 단위세포의 한 변 길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거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요걸 한 변이라고 할 때 얘 전체를 큐빅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반지름 R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해보세요. 시작! 해보세요. 시작! 해보세요. 시작! 정답. 얼마? 네, 얼마? 루트 2R. 정답. 자, 어떻게 됩니까? 4 나누기 루트 2R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엥? 잘못 말했는데. 맞아요? 루트 2R. 맞죠? 자,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 안 돼요? 자, 이 앞에 얘만 그럼 잘 봐. 이게 큐빅이면 한 면의 정체는 뭐야? 기하학적으로 정사각형이겠지. 그럼 정사각형을 뜯어서 여기 정사각형을 그려. 그럼 정사각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 정사각형을 뜯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면만 이렇게 딱 뜯은 거야, 그치? 뜯은 거야. 그럼 이때 얘가 쟤네들이 어떻게 생겨본 거냐면 아니지. 얘네들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이건 보조선이야. 그림 잘 그리려고. 짜잔. 여기 잘 보면 이 한 면에 공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잖아. 실제는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딱 접하는 거라고. 접해. 이해 안 하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요 9에 이거 원이 아니고 9야, 9.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구야. 그죠? 구. 구의 한 반지는 얼마라고 그랬어? R이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R이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R이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R이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R이지. 맞아? 그럼 정삼각형에서 한 변대 대각선 길이는 몇 대 몇이야? 1대 루트 2잖아. 1대 루트 2.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대각선이 4R이지. 대각선이 4R이면 요 길이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4R을 루트 2로 나누면 되지. 이해했어요? 왜냐면 여기를 B로 1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루트 2가 되니까 루트 2 대 1 하면 4R 대 요게 되어가겠지. 알겠어요? 이해했죠?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두 번째 이 저기에 있는 유니셀 부피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 담배군 부피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얘를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짜잔 이렇게 하면 되죠. 왜냐면 큐빅이니까 뭐 한 변 길이 알면 곱해서 저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유니셀 내부에 존재하는 원자 개수 이걸 저 FCC에 대해서 계산할 거예요. 유니셀 내부에 존재하는 원자의 개수. 자, 여기서 유니셀 내부에 존재하는 원자의 개수라는 게 뭐냐면 자, 이게 정육면체의 꼭지점이잖아. 그 정육면체의 꼭지점에 요 구의 무게중심이 걸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얘는 구인데 정육면체를 칼처럼 딱 각이 있어서 얘를 착착 잘라내잖아. 그러면 딱 잘려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이 비율이 얼마냐는 거지. 4분의 얼마예요? 바로 봐. 8분의 1. 8분의 1이라는 거 알겠어요? 8분의 1이라는 거 알겠어요? 왜냐면 여기가 90도잖아. 90도. 90도는 360도의 4분의 1이지. 4분의 1인데 위는 안 들어가고 밑에만 들어가지. 그럼 4분의 1의 절반인 8분의 1만 이 안으로 들어간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면에 있는 애들은 이 안으로 몇 분의 몇씩 들어갈까? 면에 있는 애들은. 2분의 1. 딱 절반 잘리니까 2분의 1 개만 들어가겠지. 그럼 이때 저기서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냐면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어. 8분의 1짜리로 잘려 들어가는 건 저기 몇 개 보이지? 몇 개 있어요? 8개 있지. 그 다음 2분의 1로 잘려 들어가는 건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 6개 있잖아. 당계산은 몇 개? 4. 4개네? 무슨 말 나겠죠? 알겠죠? 그러면 다 풀었네. 다 풀었네. 다 풀었네.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3, 1 됐고, 단위세포 됐고. 자,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목표하는 부피 내 금 원자 개수 그거를 n이라고 하자. 그럼 저 n 어떻게 구하면 돼? 자, 그리고 목표하는 부피가 지금 얼마야? 목표라는 부피가 얼마야 지금? 문제를 읽으면 목표하는 부피가 얼마야? 1 세제곱 밀리미터잖아. 무슨 말 알겠죠? 그럼 금 원자 개수 어떻게 구하면 돼? 지원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지원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지원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네, 참네. 봐봐.
요 부피에 몇 개 있어? 이 부피 안에 몇 개 있어? 4개 있잖아. 그럼 1mm 3제곱에 n개 있다며. 그럼 이 두 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두 개 어떻게 했어? 같잖아. 어려워요? 이때 이 R은 얼마라고 했죠? 이 R은 135 피코미터니까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5야 12야 15야 뭐야 10의 마이너스 피코가 10의 마이너스 10, 뭐야 이거 피코가 10의 마이너스 12승 미터거든요. 12승 미터. 피코가 10의 마이너스 12승 미터예요. 그래서 여기서 1.35라고 하면 10의 10승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이게 뭐야?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얘는 다시 쓰면 135 곱하기 130 10의 마이너스 9승 한 다음에 밀리미터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맞죠? 그러면 여기 밀리미터 3승되고 밀리미터 3승되니까 단위 약분될 거 아니야. 그럼 이 계산하면 되겠지. 끝. 알겠죠? 됐습니까? 됐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굳이 쟤를 계산해 보자. 굳이 계산해 보자. 자, 그럼 이제 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자, 그래서 쟤를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요거에 4개 오버 4 곱하기 1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란 9승 밀리미터 나누기 루트 2의 3승. 됐어요? 됐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자, 그럼 이제 뭐 얘는 뭐 추가적으로 계산을 좀 해보면 자, 어떻게 될 거냐? 얘는 4의 3승 그러니까 요거니까 얘는 보면은 4의 3승 곱하기 135의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밀리미터의 3승 나누기 2 루트 2의 4개. 맞나요?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아니 그냥 얘는 그냥 2 루트 2 루트 2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위로 올리면 자,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4 곱하기 2 루트 2개 오버 4의 3승 135의 3승 곱하기 3승 한 다음에 곱하기 10의 27승 개 하고 밀리미터의 3승. 맞나요? 맞죠? 그럼 되겠죠? 됐습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밀리미터 뚝 떨어지면 그 다음 이제 어떻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따라서 솔루션에 그럼 따라서 저 n은 그대로 쓰면 되지 뭐. 4 곱하기 2 루트 2에 10의 27승 개 있는 거죠. 4의 3승 135 3승. 그래서 세제곱 밀리미터 약분됐으니까 이게 답. 알겠죠? 뭐 저기서 더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저대로 둬도 되고요. 자, 이때
그 다음 또 뭐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럼 이제 저 2 했고 그 다음 3 그럼 1mm 길이당 개수 이거는 평균적으로 어떻게 보여주면 되겠어? 자, 1세제곱 밀리미터 안에 이 정도 개수 있다며요. 그럼 1mm의 길이당에는 몇 개 있겠어요? 몇 개 있겠어요? 몇 개 있겠어요? 바로 봐. 얘를 3승분 루트 하시면 되겠죠? 3승분 루트 하면 몇 개? 4 곱하기 135. 그 다음에 얘는 루트 2 곱하기 3승분 루트 4 곱하기 10의 9승계. 됐죠? 저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지원 됐죠? 네. 됐죠? 그 다음 질문. 또 잘 안 되는 거 있었나요? 이거 3페이지에 3페이지에 왼쪽 계량의 단위와 모래 차이점이 뭐예요? 왼쪽 계량의 단위와 모래 차이점. 이게 뭐야? 몰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측정 단위가 아니다. 그러나 화학에서 몰은 수많은 화학 법칙과 관련이 있다. 몰을 일상생활에서 호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일상생활에서 다음 기체, 액체, 고체의 양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위에 대해 알아보자. 기체, 액체, 고체 특징, 주로 사용하는 계량 단위, 왼쪽 계량 단위와 몰의 차이점. 무엇이 필요할까? 고체. 이건 그냥 거기에 있는 그 교사가 이제 링크 걸어놓은 강의 있잖아요. 링크 걸어놓은 강의 들어가면 이렇게 해주는 말들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인데,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 학교 들어가서 내신 문제 푸는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문제들인데, 내신에 이런 문제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데 교사가 그냥 이 강의 보고 그냥 여기 채우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강의 보면 여기 채우라는 내용 그냥 아무거나 채우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 아마 내가 볼 때는 이거 같네요. 자, 보자. 자, 얘는 그 다음 자 연습 문제 4번 이런 거 해봅시다. 4번. 자, 거기서 이제 좀 크게 표현하면 이압. 자, 처음에 gas. 자, 그 다음에 liquid, solid의 특징을 한번 논술해 보라네요. 자, 어떻게 논술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겁니다. 어디까지나 리퀴드나 솔리드 요거에 비해서 자, 가스는 자, 구성하는 입자들 어떤 알갱이들이 모여서 그게 분자해도 되고 뭐 원자 상태도 되고 걔네들이 모여서 기체일 수도 있고 액체일 수도 있고 고체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구성하는 입자들에 뭐하고 뭐가 있을 거냐면요. 바로 이 P하고요. 이 K가 있을 거라고요. 이 P하고 이 K. 그럼 이 P는 뭐고 이 K는 뭐예요? 물리시간이 많이 쓰잖아요. 바로 이 P는 위치 에너지. 이 K는 운동 에너지요. 아시겠죠? 그럼 기체라고 하는 상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다른 액체나 고체에 비해서 위치 에너지가 어떻다? 무시할 만큼 아주 작다. 무슨 말 알겠죠? 무시할 만큼 아주 작다. 왜죠? 왜? 그렇지. 입자 사이 거리가 아주 멀기 때문에 기체 사이의 인력 청력이 아주 작아져. 이건 옛날에 기체 설명할 때 다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인력 청력이 작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다른 액체나 고체에 비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0보다 크다. 그러니까 거의 0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액체하고 고체는 위치 에너지가 당연히 0 되겠어요? 0 아니겠어요? 위치 에너지가 절대 0이 아닙니다. 위치 에너지가 절대 0이 아닙니다. 무슨 말 알겠죠? 0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0이 아니긴 아닌데 양수겠습니까? 음수겠습니까? 음수. 음수입니다. 왜 음수겠습니까? 인력이니까. 네, 성분들 사이 인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렇게 위치 에너지가 음수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운동 에너지 측면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자, 기체에서 입자들 사이 운동 에너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당연히 나타나지요. 열심히 돌아다니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액체에서 성분들은 돌아다녀요, 가만히 있어요? 당연히 돌아다니죠. 고체에서는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고체에서는 입자들이 돌아다녀 상대적으로 가만히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상대적으로 가만히 있기 때문에 이쪽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체, 액체, 고체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거예요. 알겠죠? 이게 뭐 그 외에 뭐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기체는 뭐 어디 담아둘 수 없다 뭐 이런 거 있고 뭐 액체는 뭐 정해진 모양이 없다. 그런 거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 알겠어요? 뭐 고체는 정해진 크기. 그거 다 필요 없어 알겠죠? 딱 저거야, 저거. 그러니까 교수들과 물리학자들이 원하는 표현은 저거야. 저렇게 써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뭐 쓰잘데기 없이 뭐 기체는 날아다니고 고체는 딱딱해요. 이렇게 쓰면 안 돼, 알겠죠? 저거 저렇게 써야 돼. 자, 이때 짜잔. 자, 주로 사용하는 계량 단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건 과학이 아니라고 지금 이건. 왜냐면 자연과학은 명확한 기준들이 있거든요. 주로 그런 게 아니고 무조건 쟤를 표현하는 어떤 물리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대충 사용하는 거니까 지금 이게 과학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시험이 전혀 안 중요한 건데 뭐 굳이 채우라는 거지. 뭐. 자, 그러면 기체 주로 뭐로 표현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제 풍선에 힐륨가스 채워서 풍선 만들었어요. 그때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가 크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면 우리는 그때 보통 그 기체가 들어있는 풍선을 그 크고 작음을 보통 뭐로 표현하냐고요? 부피. 아시겠죠? 부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량 단위를 적으라. 부피면 단위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리터. 리터예요, 리터. 자, 그리고 액체.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을까요? 액체 여기. 예. 500ml라고 돼 있을 거 아니야. 액체 보통 우리가 뭐로 얘기해? 부피. 리터. 알겠어요? 그다음 고체는 보통 우리가 뭐로 돼? 뭐로 그 양을 보통 뭐로 해? 질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 왼쪽 계량 단위의 몰의 차이점. 이게 몰의 차이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주로 사용하는 단위를 요거로 변환하려면 이란 뜻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쟤를 몰수로 표현하겠냐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몰수로 표현하느냐? 그러면 자 봐요. 만약에 저 리터나 그램이 몰수랑 같은 거면 변화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변할 필요가 없죠. 같은 건데 왜 변환해? 근데 변환해서 쓰지. 왜 변환해서 써? 다르니까 변환해서 쓰겠지. 그 변환하는 게 결국 뭐야? 그게 차이지 뭐. 그럼 기체의 부피를 어떻게 몰수로 변환하느냐? 바로 이거죠. 그 유명한 22.4리터 퍼 몰이요. 물론 조건이 있죠. at 뭐 0도C 1 atm.
저 조건에서 기체 1몰은 22.4리터다. 저걸로 변환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액체의 부피를 몰수로 변환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액체의 부피를 몰수로 변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부피에다가 뭘 곱할까요? 밀도를 곱하죠. 밀도의 단위는 그램 퍼 리터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뭐로 나눠주면? 몰 질량으로 나눠요. 몰 질량의 단위는 그램 퍼 몰이잖아요. 그러면 몰이 나오겠지 뭐. 마지막으로 그냥 질량이 나왔어요. 그럼 질량은 빤하죠. 질량을 역시나 뭐로 나눠요? 몰 질량으로 나눠요. 그러면 바로 단위가 몰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와 몰의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되게 쓸데없는 얘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약간 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볼 때 이런 교육 방식 되게 안 좋은데 최근 대한민국 교육 방식에 내가 봤을 때는 좀 안 좋은 면인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다음 지원 또 뭐? 5번. 창과기는 실험실에서 에탄올과 증류수를 가지고 이리저리 섞어서 밀주를 제조. 미쳤구나. 어? 미쳤구나. 어? 그 밀주가 뭐예요? 밀주. 몰래 제조하는 술. 아시겠죠? 몰래 제조하는 술. 알겠죠? 자, 왜 술을 몰래 제조해요? 몰래 마시기 위해서. 왜 술을 몰래 제조해요? 바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세금은 그 술에는 세금이 아주 높게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사잖아요. 그럼 술 가격의 거의 반 이상이 세금이에요. 왜겠어요? 왜? 여러분 이런 물에 부가가치세 세금 많이 붙게 작게 볼게요. 당연히 별로 안 붙죠. 모든 물건에는 세금이 있는데 이런 물질에는 세금을 적어요. 왜? 이런 건 없으면 사람 죽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없으면 곤란한 거, 뭐 쌀, 물, 뭐 전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다 세금이 있지만 그런 건 세금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형편이 이렇게 좋지 않은 분들도 그건 있어야 사니까. 근데 술, 담배 이거는 원가에 비해 세금이 어떻게 된다? 세금이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왜? 그래? 호이. 오케이. 자, 그래서 술, 담배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이 없어도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미친 거 아니야? 자, 아시겠죠? 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술하고 담배에는 세금이 많이 붙어요. 그러면 술을 내 집에서 몰래 담그면 뭐를 피할 수 있다? 세금을 포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술을 그런 식으로 이제 대량으로 담는 그런 걸 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가정용에서 내가 조금 만들어서 나하고 우리 가족 먹겠다 이런 거는 세금 부과가 안 되거든요. 근데 아무도 모르게 공장을 차려놓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술을 막 뭐 하루에 1000리터씩 만들어가지고 평소에 마트에서 파는 술값보다 반의 반값으로 팔겠다. 세금 다 떼고. 그럼 이제 세금 포탈이 되고 이제 추적이 들어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밀주라는 게 있는 건데. 왜요? 집에 에탄올만 있으면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에탄올이죠, 에탄올. 그래서 에탄올이 술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시약용으로 파는 에탄올 있죠. 그 에탄올 가져다가 거기에 이제 물을 타면 소주 같은 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로 실험실에 있는 에탄올을 가져다가 물을 타면 정말 소주처럼 될까요? 마시면 죽지 않을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곤란합니다. 까비. 왜 곤란할까요? 공업용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에탄올 자체는 술에 들어있는 게 맞지만 이 세금 포탈을 위해서 시약용으로 만들어 놓은 에탄올에는 사람이 먹으면 구토를 유발하는 아이소프로파놀 같은 거, 메탄올 일부를 약간 섞어놔요. 일부러 약간 섞어놔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 사다가 물을 섞어가지고 소주라고 냅다 마시면 어떻게 된다? 존나 토하고 개고생해요. 알겠어요? 그리고 심각할 경우는 실명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험실용으로 그 나오는 에탄올을 가져다가 이거 그대로 물 타면 소주 되는 거 아니야? 절대로 그런 착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이미 공장에서 그런 루트를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공장이 생산할 때 법적으로 이런 실험실에서 사용한 에탄올에는 뭐가 들어있다? 에탄올에는 에탄올에는 아이소프로파놀 그 다음에 메탄올 같은 것들이 거기에 일부 불순물로 들어있어요. 먹으면 아주 곤란하도록. 알겠죠? 사실 그래서 이런 식의 밀주 제조는 실패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실험실용으로 사용하는 에탄올로 술을 담아도 되는 게 있긴 있습니다. 맛있겠다. 바로 뭐냐? 화학 실험 장비 중에 ICP라는 기기가 있어요. ICP. 그래서 인덕티브 커플드 플라즈마라고 하는 건데 이 ICP의 이제 실험 과정 중에 에탄올이 필요하긴 해요. 에탄올. 그러면 이 ICP용 에탄올이 있어요. 그러니까 ICP용 에탄올 그리고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알죠? 크로마토그래피, ICP 이런 그 뭐냐면 분석 전용으로 나온 전용 에탄올이 있어요. 얘는 아이소프로파놀, 메탄올 같은 불순물이 1도 없어요. 순도가 99.999%예요. 그래서 얘는 뭐 러시아 보드카 이런 것보다 더 순수한 에탄올이에요. 맛있겠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요. 정말 가져다가 물로 희석하면 정말로 술처럼 먹을 수 있어요. 완벽하게 깨끗한 게. 왜냐하면 크로마토그래피나 ICP 이런 것들은 불순물이 있으면 다 실험 오차로 뜨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불순물이 전혀 없는 완전 초고순도 에탄올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럼 이런 건 가져다가 먹어도 돼요. 그런데 얘는 먹기가 어려워요. 왜? 존나 비싸요. 야발. 얘는 웬만한 술보다 훨씬 비싸요. 소주 사 먹어. 초고순도라서 1리터에 10만 원 넘어요.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술을 사 먹는 게 더 싸요. 알겠어요? 술 사 먹자. 근데 무슨 말이야? 술을 사 먹는 게 싸기 때문에 사실 초고순도 에탄올이 실험실용으로 나옵니다. 그건 진짜로 사서 먹으면요. 진짜 뭐 러시아에 막 무슨 뭐 벨루가 이런 보드카 있거든요. 엄청 비싼 보드카 그런 것보다 훨씬 순수합니다. 하지만 그런 술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러니까 실험실에 있는 에탄올로 이런저런 방식으로 밀주를 만든다. 다 실패. 아시겠죠? 실패. 어쨌건 가상적으로 밀주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다고 칩시다. 자, 제조하여 팔고자 한다. 결론은 실패야. 그렇죠? 실패. 자, 여러 번의 시행착오 결과 증류수 90g에 에탄올 11.5분의 황금 비율을 찾아냈다. 와, 여러분 학교 선생님 좀 유머 감각 있으신데요? 좋습니다. 자, 근데 또 뭐? 물에다가 에탄올 탄다고 술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술이에요. 뭐 증류수 뭐 해가지고 쌀 같은 거 어떻게 해야지 술 되는 거 아니에요? 소주 그냥 물에다 에탄올 탄 소주예요. 예. 아 진짜요? 예. 왜? 예, 소주가 물에 에탄올 탄 거예요. 그러면 왜 참이슬이랑 화이트데이는 다 에탄올이 얼마큼 들어갔는지만 다른 거예요? 에탄올 들어가는 다 똑같아요. 근데 왜 맛이 달라요? 아. 원래 소주는 만들기 어려워요. 또 술 얘기 나오네. 술 한 잔만 사주세요. 원래 술이라는 건 어떻게 담궈요? 술은 곡물 혹은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혹은 과일이 꼭 있어야 돼요. 곡물과 과일. 그러면 곡물과 과일에다가 뭐를 섞어요? 물 그리고 미생물. 무슨 말이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첫 번째 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와인 혹은 막걸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와인은 뭐로부터? 과일로부터. 막걸리는 뭐로부터? 곡물로부터. 그리고 막걸리 중 맥주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원리적으로 막걸리하고 맥주는 원리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곡물로 만드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막걸리가 되는 거고요. 유럽에서 만들면 맥주가 되는 거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쌀로 만들면 막걸리가 되는 거고요. 보리로 만들면 맥주가 되는 거예요. 원리는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과일도 포도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과일도 종류가 많죠. 그래서 사실은 당분이 높은 과일은 다 되는데 그 당분이 높은 과일 중 가장 유명한 게 포도라서 와인의 포도가 대명사가 된 거지. 와인이 그 포도가 아니어도 와인을 만들 수 있어요. 알겠어요? 충분히 달기만 하다면. 근데 와인이건 막걸리건 맥주건 도수가 5%예요. 5%. 이 5%는 부피비예요. 분석을 하면 물 95ml에 에탄올 5ml가 섞인 정도의 비율이에요. 부피비로 봤을 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를 먹었을 때, 막걸리를 먹었을 때 그때의 느낌이 5%.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그게 비율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가져다가 5%가 성에 안 차는 사람이 있죠. 그럼 얘를 끓여요. 끓여서 뭘 한다?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증류를 합니다. 증류를 하면 얘 도수가 대략 10에서 15%까지 살짝 올라갑니다. 술의 도수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청주라고 해요. 청주. 그러니까 얘를 끓여서 분별 증류한 게 청주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성에 안 차는 사람이 있겠죠. 이게 성에 안 차면 이걸 또 가져다가 끓입니다. 증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만들어진 술을 소주라고 해요. 소자가 무슨 뜻이에요? 소자가 무슨 뜻이에요? 소자가 무슨 뜻이냐면요. 버닝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그을리다니까 그것보다는 인시너레이션이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불지르다. 왜? 그 뭐냐면 왜? 연소라는 말이지. 연소의 소자가 이 소자예요. 그러니까 연은 연기, 소는 불지르다. 연기가 나게 불을 지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왜 불을 지르냐면 끓인다며요. 불질러서 끓여서 만든 술이라는 뜻으로 소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를 한 번 더 끓이면 대략 25%까지 올라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것도 성에 안 찬다. 존나 한 번 더 끓이자. 무슨 말 알겠어요? 증류하자. 그래서 한 번 더 끓이면 이게 40% 정도로 올라가거든요. 이 영역대에 있는 술들을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독주라고 하죠. 독주. 독하다. 그럼 대표적으로 이 영역대에 있는 술들이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뭐 위스키. 위스키는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맥주 같은 것들을 여러 번 끓여서 만드는 술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주로 만든 독주가 맥주가 되는 거, 그러니까 위스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소주를 한 번 더 끓여서 또 소주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걸리로부터 출발을 해서 한 번 끓여 청주를 만들고 한 번 끓여 소주를 만들고 또 끓여 더 독한 소주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때 뭐 안동 소주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독주예요. 40% 이상 정도 되죠.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만드는 술은 이제 보드카라고 해요. 보드카. 그다음 여기 출발 물질이 뭐가 있냐면 출발 물질이 곡물 혹은 과일 외에 사탕수수를 통째로 그냥 발효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왜? 사탕수수는 곡물 과일보다 더 달겠죠. 사탕수수는 그 안에 설탕물이 줄줄 들어있거든요. 걔를 가져다가 발효시킨 다음 끓여서 만드는 걸 이걸 또 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주로 출발해?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좁쌀이라고 하죠. 좁쌀.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쌀로 주로 술을 만드는데 중국은 좁쌀로 술을 많이 만들어요. 왜냐면 좁쌀로 술을 만들었을 때 이게 풍미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좁쌀에서 출발을 해서 한번 그 좁쌀 막걸리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끓여서 만드는 게 중국 사람들 백주라고 해요. 백주.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마오타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마오타이 뭐 빼갈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빼가는 들어. 네, 그런 식의 중국 술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름은 다양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포도를 와인으로부터 해가지고 끓여요. 끓여서 이제 포도로부터 시작한 애를 뭐라고 보면 그 유명한 그거 이제 그게 그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거 브랜디라고 해요. 브랜디라고 해요. 브랜디 중에 가장 유명한 브랜디가 그게 바로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브랜디 중 꼬냑 지방에서 만들어진 브랜디를 꼬냑이라고 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 브랜디는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포도로부터 출발을 해서 포도 와인을 두어 번 끓여서 증류한 걸 브랜디라고 하는데 그 브랜디를 하필 또 프랑스 꼬냑 지방에서 만든 걸 또 꼬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원리가 같은 술들이라 이런 얘기죠. 이 외에 뭐 진이라는 술도 있고 여러 가지 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달달한 고소한 맛 나는 것에서부터 이걸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잘 봐. 과일을 수확해서 담은 다음에 끓여 증류를 해서 또 끓여 증류를 해서 이 과정에 자 끓여 증류를 하는 거니까 양이 많아지겠어요? 양이 적어지겠어요? 끓여 증류를 하면 이 점점 갈수록 그 양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 과정 동안 인건비 어떻게 돼? 인건비가 올라가서 떨어지겠어. 사람들을 계속 일을 시켜야 되잖아. 계속 인건비가 엄청 올라가. 그럼 양은 증류하니까 증류해서 그걸 모아서 만드는 거니까 양은 줄어드는데 인건비가 계속 붙지. 그럼 이쪽에 오는 술들은 싸겠어, 비싸겠어? 엄청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술들이 비싼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 비싼 술들을 비싸지 않게 먹고 싶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말고 공장에서 바로 탄소, 수소, 산소를 이용해서 에탄올을 합성해. 그냥 공장에서 에탄올을 합성하는 거야. 여기에 그냥 바로 물을 타.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 바로 여기로 도달해. 그러면 공장에서 바로 저렇게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에탄올을 합성한 다음에 물만 타버리면 이 앞에 과정이 다 사라지는 거야. 이게 다 사라지고 바로 여기에 도달할 수가 있어.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소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어진 소주는 이 앞 단계가 없어.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소주나 주요 성분인 에탄올은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앞 단계가 생략됐으니까 이 술은 싸겠어, 비싸겠어? 싸겠지.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싸게 공급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소주라는 술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왜 회사마다 그 소주 맛이 약간 다르냐? 그러면 생각해봐. 어차피 화학적으로 에탄올을 합성하는 과정은 다 똑같기 때문에 모든 회사에서 에탄올에 물을 섞어 만들면 모든 회사의 소주 맛이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런데 모든 회사의 소주 맛이 다 똑같으면 차별점이 없지. 그래서 모든 회사는 저기다가 회사의 차별점을 위해서 여기에 뭔가 플러스 알파를 집어넣어. 이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보통 뭐냐면 약간의 설탕, 그 다음 MSG 알죠? MSG? 미원. 소주에 미원 들어가요. 미원 약간 들어가면 맛이 살짝 달라져요.
미온도 약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각종 향료가 마구마구마구 들어가. 그런데 많이 조금, 아주 조금, 알겠어요? 근데 인간의 코라고 하는 건, 인간의 코는 둔감에 예민해요. 인간의 코하고 입은, 혀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뭔가 약간만 달라져도 맛이 다른데 이렇게 느껴져요. 그걸로 회사마다의 소주 맛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요 뭐가 들어가느냐, 요 비율,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그래서 회사 이게 다 대회비야. 대회비야. 알겠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소주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요 비율이야. 그래서 소주 회사에 가면 연구원들이 있잖아. 그 연구원들이 하는 일이 저 비율을 어떻게 조절하면 조금 더 감칠맛이 나느냐. 그걸 맨날 연구하고 찾는 거야. 그래서 소주 회사에 가면 저거 막 비율 바꿔가면서 무슨 맛이 나는 무슨 맛이 막 실험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 먹는 소주란 이렇게 만들어진 술이야. 그러니까 생산 단가가 싸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세금을 붙여도 이 뭐냐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뭐 소주 한 병이 몇천 원밖에 안 하잖아요. 몇천 원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출발하면요, 이 정도 술 한 병에 기본 2만 원이 넘어가요. 저기서부터 출발하면.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공장에서 만들면 몇천 원대에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술 소비가 많은 거예요. 맛있겠다. 사실은 소주라는 게 사실은 이제 좀 이런 어찌 보면 이 얘기를 딱 들으면 뭔가 소주라는 어떤 상품 하나에도 매우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까지 다 들어있다는 거 알겠죠? 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든 경제 구조와 정치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이런 식으로 싸게 국민들에게 술을 공급하고 있느냐? 무슨 말 알겠어요? 딴 나라 맥주도 똑같지 않아요? 딴 나라는 2단계는 싸요. 단계가 짧잖아요. 네. 2단계는 싸다고요. 요 단계는. 그래서 맥주는 그렇게 비싼 술이 아니라고요. 한 단계만 지나면 되니까. 맞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나라는 이게 더 비싸죠. 맞네. 이게 더 비싸죠. 이상하잖아요. 이게 더 싸고요. 그럼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자연스럽죠. 그럼 이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만드는 건 100% 누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뭔가의 경제적인 이유와 뭔가의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물리를 배우건 화학을 배우건 생물 지구과학을 배우건 그게 뭐랑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다? 경제와 정치랑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소주에 이런 얘기가 숨어 있는지 몰랐죠. 그럼 왜 대한민국은 더 싸야 될 맥주가 더 비싸고 더 비싸야 될 소주가 더 싸냐? 이유가 있겠죠. 근데 뭐 하여튼 뭐 이렇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해한 창과기가 밀주를 만들어 황금 비율을 찾아냈다. 여기 학교 선생님 저 코드가 좋은데요? 자, 이때 용액 내 에탄올 분자는 몇 몰인가? 용액 내 탄소 원자의 개수는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왜 어렵죠? 아니 이게 좀 응. 숫자가 더럽게 나오길래 응. 잘못 풀었나 싶어가지고. 숫자가 더럽다고요? 제가 어제 저한테 욕했던 거 좀 빨리 욕해주세요. 내가 욕은 안 했죠, 내가 당신한테. 뭐라 했던 거 좀 뭐라 해주세요. 어? 쉬운 걸 왜 그거 하려고 뭐라 해주세요. 자, 숫자가 들어오도 나와 있는 숫자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알겠죠? 당신하고 지금 다르지? 왜요? 얘는 해보고 이상하니까 묻는 거고 자기는 아예 시도도 안 한 거 아니야. 아니 저도 그게 욕 처먹을 만 하지. 와, 진짜 이 사람 진짜. 그리고 당신도 아예 안 왔고. 뭐야 이거. 뭐야, 당신도 안 왔네? 당신도 안 왔네? 당신 어제 왜 안 왔어요? 나도 학교 갔어. 아, 학교요? 무슨 학교요? 나 학교 다녀나. 어? 학교 다녀나. 무슨 학교요? 연습 시간에 앉아. 무슨 연습이요? 학교에서 뭐 졸업 영상 찍는다고 춤추라고. 춤이요? 무슨 예술 학교예요? 왜 춤을 왜 춰요? 몰라 그냥 학교에 그 엄마 문제 하면 무슨 업무 선생님이요? 엄마 문제. 엄마 없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그래? 역 같다. 네. 아, 많이 아. 아픈 쌤이다. 그래요? 쌤 약간 이상한 거 많이 주도하거든요. 아, 둘이 같은 학교예요? 아니요. 아, 어떻게 알아본데? 다른 학교인데? 아니 이해하는 거죠. 같은 중학교 3학년으로서. 아. 중학교를 3년 다녀봤으니까 뜻을 이해하잖아요.
자, 봅시다. 뭐 특별한 문제는 아니고요. 이건 뭐. 그래서 이거 술 만들기 어떤 상황인 건지 알겠죠? 네. 이게 이런 부대적인 상황인 건데 이 문제 자체는 뭐 아무것도 아닌 문제네요. 자, 그래서 연습 문제 오라고 하면 결국 H2O 90g과 에탄올 11.5g 이걸 섞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에탄올의 분자식이 어떻게 되죠? C2H 바로 C2H5OH죠. 자, 그러면 솔루션 첫 번째 1. 저 에탄올 분자량 어떻게 돼요? 에탄올 분자량 얼마예요? 46으로 나와요? 뭐 어렵지 않죠? 탄소가 12, 2개, 수소가 1인데 5개, 그 다음에 산소는 16, 수소 1 하면은 46 맞아요? 뭐 맞겠죠? 단위는? 그램 포 몰.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에탄올 몰수 11.5 나누기 46 끝. 알겠죠? 이게 왜? 아 그러면 이거는 됐어요. 이게 왜? 알겠죠? 네. 그렇죠? 아무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내가 술과 관련된 재밌는 얘기를 한 거네요, 그냥. 자, 그다음 또 풀어볼 문제. 이제 시행시랑 나중에 그러면 3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쇼. 빵 매운 거좀 먹어도 돼요. 야, 잡숴. 네. 어떤 거? 응. 응? 빵이 응. 전기니까 500g이잖아요. 응. 근데 다 합치면 500g이 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강력분, 우유, 인스턴트, 이스트, 소금, 설탕, 버터. 그럼 다들 500 넘는다. 이게 어려워요? 아니 이거 설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빨리 몰아주세요. 지금 아니 이거 이 상황을 잘 모르는구나. 과거 자퇴 새끼야. 베이킹 소다가 하나 날라. 어? 베이킹 소다가. 우선 첫 번째 미생물이 발효를 해야 되겠죠. 미생물 발효를 통해서 강력분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유에도 들어있겠지만 강력분과 우유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어요? 탄소? 탄소가 들어있잖아요. 미생물이 번식하면서 여기에 있는 탄소 화합물들을 그게 뭐 강력분에는 뭐가 있겠어요? 강력분에는 뭐 예를 들면은 뭐 그거 뭐라고 해야 돼? 탄수화물이 있을 거고요. 우유에는 뭐 우유 단백질이나 아니면 우유 지방이 있겠죠. 거기에다 탄소가 들어있는데 미생물들이 걔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여기에 있는 탄수화물을 먹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우유 단백질에 있는 뭐 단백질이나 지방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럼 걔네들 먹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게 인스턴트 드라이 우유 인스턴트 드라이 이스트 여기 이스트 얘네들이 그거잖아요. 걔네들 뭐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게 얘네들 미생물이잖아. 그럼 설탕에도 또 탄소 있고 버터에도 탄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거기서 막 먹으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막 먹으면서 소화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나오겠네? 그럼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기중 날아갔네.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사람도 밥 처먹고 후 내뱉으면 이산화탄소 나오잖아요. 미생물도 먹고 배출하면 이산화탄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기중으로 날아가겠죠. 그 다음 그렇게 해서 빵 반죽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븐에 넣고 굽죠. 오븐에 넣고 굽는다는 건 일종의 연소 반응이잖아요. 연소 반응 되면서 약간의 H2O 수분, 그 다음에 CO2 또 날아가겠죠. 그럼 질량이 일치할 리가 있나? 당연히 더 작아지지. 그러니까 미생물에 의한 반응도 화학 반응이고
그 다음에 연소 반응도 화학 반응이니까 그 화학 반응 통해서 기체 상태의 물질들이 날아가겠죠. 수증기도 날아갈 수 있고 이산화탄소 날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연소되면서 어떻게 돼요? 미생물 다 죽어버리겠죠. 미생물도 죽어서 이산화탄소도 날아가겠죠. 적을 때 그런 식으로 왜? 그 내용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야? 누가 보고 있었지? 도연. 도연 보고 있었어. 도연 화장실 갔다 오세요.